자, 질문이 두 개입니다. 비슷한 질문인데 1번 현대자동차가 이번 연도에 Hmet을 폐지했는데 이럴 경우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질문 위에 똑같이 올라왔었는데 폐지했으니까 이럴 때는 자소서를 좀 더 많이 보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같은 김홍관 친구가. 두 번째는 현대차의 Hmet 폐지가 타기업의 인적성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요 질문 내용에 대한 걸 얼마 전에 저도 기사를 좀 유심히 봤는데요. 취업 취준생들한테는 굉장히 고민도 하게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를 남긴 기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김홍관 씨가 준 답변에 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사실은 직무유선 검사가 폐지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중간에 한 단계가 줄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두 단계밖에 안 되는 거죠. 서류 전형하고 바로 이제 면접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건데, 서류 전형에서는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보다 더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서류 전형을 평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력서에서는 사실은 예를 들면 삼성전자 이력서 같은 경우가 굉장히 다른 기업에 비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입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까지, 특히 전공 과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력하는 쪽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자소서죠. 결국은 자소서를 보고 직무 적합성에 대한 거를 더 꼼꼼히 평가를 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걸 통해서 이제 결국은 면접 대상자를 선발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면접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기존보다 경쟁률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면접에서도 더 세부적으로 검증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거네요. 서류 전형을 위한 이력서 입력하는 거하고 자소서에 대한 작성이 더 논리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면접에 대한 대비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Hmet이 없어지니까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한 단계가 줄어드니 당연히 자소서와 면접 쪽의 기준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자세히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럼 두 번째로 Hmet이 없어졌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이게 다른 회사 인적성이 없어지는 거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제 기억으로는 사실은 삼성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사실은 이러한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직무적 인적성 검사를 보는 게 어찌 보면 한국의 대기업들만의 특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의 요 인적성 검사를 폐지했던 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게 현대차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실시를 해서 오히려 긍정적인 쪽으로 효과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 다른 기업도 비슷한 트렌드로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다른 데도 충분히 그런 Hmet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인적성이 사라질 수도 있다. 예상을 하는 거죠, 저희가. 자, 그러면 선생님, 혹시 인성 시험이라는 게 생겼어요. Hmet 대신에 제가 보니까 그거는 어떻게 인성 검사는 그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인성 검사는 계속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성 검사하고 직무적성 검사를 합쳐서 우리가 인적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미 삼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삿은 직무적성만 보는 거고 인성 검사는 면접 당일날 보는 걸로 분리가 돼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이 HMAT는 폐지가 되지만 그 중에 아마 인성 검사는 그대로 남아서 면접 대상자들한테만 대상으로 보게 할 겁니다. 검사를. 그래서 알겠습니다. HAMT에 대한 그 중에 인성 검사는 사실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하나는 본인이 처음부터 솔직하게 답변을 하는 거, 그게 사실은 제일 좋고요. 또 한 가지 정 불안하신 분은 사실은 가상의 나를 만들어 놓고 그거에 맞게 답변을 하는 건데, 이거는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연습을 많이 했다 그래도 사실은 짧은 시간에 많은 항목에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본인이 삐끗해서 잘못 체크를 했다 그러면 뭐 일관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불이익을 받을 받을 수가 수도 있겠죠. 예. 저희가 인성검사는 여러분들 한번 저희 그 정지성 선생님이 예. 잘해요. 되게 예. 그렇죠. 정지성 선생님이랑 인성검사 뽀개기 한번 해가지고 취업사에다 같이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너무 괜찮은 아이템인 거, 예, 뭐 예. 여러분들한테 드릴 만한 아이템인 것 같은데 한번 만들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똑같은 질문이 8번, 10번 막 나오니까 맞아요. 예. 거기서 한두 번이 틀려져 버리면 뭐 큰일 나고 막 이런 케이스가 예, 있더라고요, 예. 많이들. 그러니까 결국 같은 맥락의 그 질문들이 네, 여러 번 이렇게 텀을 두고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조심을 하셔야 되죠. 예. 네, 자 선생님, 네. 요건에 대해서 제가 근데 한번 더.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네. 말씀이 뭐냐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런 겁니다. 현대차에서 요 그 HAMT를 폐지하면서 사실은 그 이유로 얘기한 게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직무적합성을 더 중시해서 보겠다라는 목적이고, 네. 두 번째는 사실은 취준생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현대자동차 인사팀의 입장이고요. 네. 저는 오히려 제 경험을 가지고 취준생 여러분의 관점에서 본다라 그러면 어떤 그 디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손해가 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게 네. 뭐냐면 첫 번째는 경력 있는 친구들의 지원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는 1년차, 2년차, 3년차 이 친구들은 사실은 대기업을 준비할 때 네. 가장 문제되는 게 어려운 게 사실은 적성검사에 대한 그렇죠. 준비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사실은 서류 전형하고 면접으로만 끝나버리니까 취업 현재 그 경력이 있는 친구들이 네네네. 훨씬 더 신입사원으로 많이 지원을 할 할 거란 거죠. 말이죠. 그러면 정말 신입으로 지원하는 취준생 입장에서는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고 더 불리할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경력자들이 예, 그렇죠. 경력을 가진 상태에서 예. HM에서 굳이 안 봐도 되니까 그렇죠. 그냥 예.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예. 거네요. 네네. 예, 맞습니다. 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다지 그렇게 좋은 네. 것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러한 현상이 다른 기업에도 더 이렇게 확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면 그 네네. 1년이나 2년 후에 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올해 상반기 아니면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네. 내가 승부를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훨씬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예. 좋은. 아니 저는 예.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분이 솔직히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인데 예. 경력자들이 진짜 더 많이 들어올 수가 있겠네요. 예. 어쩔 수 없게. 예, 그렇죠. 오. 예. 경력자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은 HMC 사라졌습니다. 한번 지원 도전 해보시기를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근데 너무 경력자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옮겨 다니지 마세요. 좀 한 군데 좀 진득하니 3년에서 5년이 있어야지 뭘 배울 수 있잖아.